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성질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뭐 루트 3 더하기 뭐 2루트 3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는 어차피 전부 다 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배 법칙이나 결합 법칙 뭐 이런 거 다 성립하잖아요.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을 끄집어내면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서 1 더하기 2를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3루트 3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기 때문이다? 실수이기 때문에. 자,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제곱근, 기호를 썼던 제곱근 기호도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1-1번의 그 4번 내용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건 약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지만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거듭제곱근 기호를 쓴다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쓰는 거다? 실수이기 때문에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법칙들, 이 거듭제곱근의 이런 성질들이 전부 다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4제곱근 3하고 2 곱하기 4제곱근 3을 하겠다라는 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성질이니까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다? 4제곱근 3을 분배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끄집어내면 얘는 1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쓰면 된다? 3 곱하기 4제곱근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대신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좀 명확하게 좀 작게 크게 이렇게 써주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성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질들을 정리한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듭제곱의 성질이라고 해서 1, 2, 3, 4, 5번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정리만 되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하게 되면 n제곱근 A랑 B를 하나로 합쳐서 곱한 것과 같다라는 성질인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의 기본적인 뜻은 n제곱을 하면 이놈을 n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놈을 n번 곱하면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얘는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뭐가 나온다? A, B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이 수를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n제곱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수를, 여기 있는 이 수를 n제곱근 A, B를 n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자, n제곱을 해봤을 때, 자, 위에 나오는 수와 아래에 나오는 수가 같다면 여기는 이 두 개의 수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자, n제곱근 A라고 썼고, A와 B를 전부 다 양수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 조건을 보시면 A, B 양수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 자,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는 무슨 수냐면 양수입니다. 양수. 네, 자연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전부 다 양수면 양수죠.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인 거예요. 맞죠? 양수. 그래서 자, 양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걸 n제곱을 합니다. 이 n제곱을 하게 되면 n제곱근 A, 그 다음에 n제곱근 B, 그 다음에 n제곱근 A, 그 다음에 n제곱근 B를 5번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5번을 곱하는 건데 자, 이 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수다? 실수다. 실수기 때문에 실수해서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수해서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 거.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n제곱근 A를 5번 교환 법칙을 써서 한꺼번에 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제곱근 B를 5번 교환 법칙을 써서 뒤에다가 몰아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n제곱근 A를 5번이 아니죠. n번이죠. n번. 자, 이게 n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n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n개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쓰죠? n개가 곱해져 있으면
a라고 쓰겠죠. 왜? 이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n제곱근 a라는 뜻은 n번 곱하면 뭐가 나오는 수? a가 나오는 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느냐? a가 나오고요. 얘는 뭐가 나오느냐?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냥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n제곱근 ab라는 뜻은 n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는 수? a, b가 나오는 수. 그럼 n제곱을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a, b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는 요 놈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 b의 n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a, b의 양의 제곱근, n제곱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n번을 곱했더니 ab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 b의 양의 n제곱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의 n제곱근은 당연히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얘도 AB의 양의 n제곱근이고 얘도 AB의 양의 n제곱근이라면 두 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다라고 배웠으니까 이것도 이거의 제곱근, 이것도 이거의 제곱근, n제곱근이면 두 개는 같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정의를 통해서 끌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결국 뭘 해봤다? n제곱을 해봤더니 결국 같은 수가 나왔다. 결국 양수기 때문에 같은 양의 n제곱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밑에 있는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2번, 3번, 4번, 5번을 그냥 쭉 정리를 할게요. 방식은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방식은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면, 자, b로 나누면 우리는 n제곱근 하나로 합쳐서 b분의 a라고 쓸 수가 있다. 라는 게 두 번째 성질인 거고요. 자, 세 번째 성질은, 자, 거기 정리되어 있는 순서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n제곱근 a에 m제곱을 하게 되면, 자, 이거 뜻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n제곱근 a에 m제곱을 하게 되면, n제곱근 a에 m제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 n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n제곱근 a를 몇 번 곱하라는 얘기다? m번 곱하라는 얘기다. 자, n번 곱하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1번 성질을 쓰는 겁니다. 1번 성질. 자, 1번 성질을 쓰게 되면 1번 성질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제곱근이 같으면 곱할 때 어떻게 곱해도 된다? 하나로 합쳐놓고 안에서 싹 다 곱해도 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n제곱근 써주시고 안에서 a를 몇 번 곱하면 된다? n번 곱하면 된다. n번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썼으면 우리는 뭐라고 써도 된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자,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뺄 수도 있겠죠. 예, 집어넣었던 건 빼도 되고 빼져 있던 건 반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성질은 여기다 정리를 하죠. 자, 네 번째 성질은 m제곱근 a에다가 그 다음에 n제곱근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의로 생각을 합니다. 정의. 자, 기본적으로 a가 양수라고 했고요. mn이 전부 다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죠? 양수. 네, 양수예요. 자, 양수이고,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n제곱근에 m제곱근 a를 n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제곱을 할 거예요. 근데 n제곱에 m제곱하는 건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게 뭘로 바뀌죠? nm제곱으로 바뀌죠. 자, m제곱근 a의 nm제곱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거를 일단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n제곱근 요거를 n제곱하면 이거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 제곱근은 무슨 뜻이에요?
n제곱을 하면 이 수가 나오는 수니까 그걸 n제곱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있는 제곱근과 제곱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m제곱근 a에다가 m제곱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a가 나오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mn제곱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다? a가 나오는 거다. 다시 m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는 수예요. 그걸 뭐라고 쓰기도 하죠? 자, 다시 m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는 거예요. x에 m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는 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양수인 실수잖아요. 그 실수를 우린 뭐라고 써요? x는 mn제곱근 a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약속해서 쓰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는 mn제곱근의 a라고 한꺼번에 붙여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거듭 제곱근이 붙어 있으면 두 개를 곱해서 하나의 제곱근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안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증명을 하고 나중에는 그냥 계산만 합니다. 계산만 계속 하기 때문에 처음에 증명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서술형 시험에서는 간혹 가다가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성질은 요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np제곱에 np제곱. 이게 순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쓸게요. 자, np제곱근에 np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요거는 n제곱근, 그 다음에 a의 m제곱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뭐가 가능해지냐면 p를 약분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이 일이 왜 이렇게 생기게 되느냐. 방금 전에 했던 이 4번 성질 한번 보세요. np제곱근이 있으면 n제곱근과 p제곱근으로 나누어서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도 뜻해요. 그죠? 그래서 np제곱근이 있잖아요. mn제곱근이 있으면 m제곱근하고 n제곱근 나눠서 쓸 수 있듯이 np제곱근이 있으면 n제곱근하고 p제곱근하고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나눠서 써봅시다. n제곱근에 p제곱근. 자,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a의 np제곱.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몇 번 성질이 활용이 된 거냐면 4번 성질이 활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 볼 건데 요거. 자, 요 3번 성질을 보면 안에 있던 m제곱은 밖으로 빼도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안에 있던 p제곱은 자, 이게 결국 a의 m제곱의 p제곱이잖아요. 안에 있던 p제곱은 요거 바깥으로 p제곱을 빼줘도 된다라는 게 3번 성질이에요. 그래서 자, 3번 성질에 의해서 p를 밖으로 뺍니다.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p제곱을 빼요. 자, 그런데 p제곱근에 p가 있으면 이거 없애고 그냥 없앨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해 나가야 될 것 총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걸 계산하라고 했다. 뭐 12제곱근에 루트 12제곱근 5에다가 더하기 세제곱근 그 다음에 4제곱근 5를 더하라고 했어요. 뭐 이 앞에 2가 이렇게 붙어있고. 그럼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로 통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겹쳐져 있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두 개를 곱해서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2제곱근 5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12제곱근 3하고 4를 곱해서 12제곱근 만들어주신 다음에 5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12제곱근 5, 12제곱근 5가 있으니까 12제곱근 5 써주시고 여기 앞에는 1이 있고 여긴 2가 있으니까 앞에다가는 3을 이렇게 갖다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성질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성질들. 그래서 이 5가지 성질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요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그
그 다음에 대표형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대표형 3번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왜냐하면 대표형 3번 증명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좀 증명하는 내용들을 하게 되면 좀 너무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서 3번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내용만 정리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뭐 더 정리를 아예 하고 가겠다고 하면 m제곱근 a에다가 m제곱을 하면 바로 그냥 a가 나온다. 그냥 없앨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성질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도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부분,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곱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냥 지워서 2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빠져나올 때 음수면 어떻게 빠져나온다고 했어요?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달고 또는 마이너스를 떼고 이렇게 2가 돼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를 4제곱 하잖아요. 그럼 16이 나와요. 맞죠? 16. 자, 16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얘의 뜻은 뭐냐면 4제곱근 16이라는 뜻이고 앞에 양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서 양수인 거. 그러니까 플러스 2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 4제곱근 안에 4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 음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홀수일 때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 뭐가 돼서 나오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실수인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홀수 차인 경우에는 그냥 없애서 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써도 마이너스인 거는 그대로 마이너스가 돼서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고 앞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시고 자, 여기서 잠깐 마이너스를 아까 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이라고 써도 괜찮잖아요. 세제곱근 8이 뭐니까?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는 2니까. 그래서 이 세제곱근 8이 2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단 말이죠. 즉 이수나 똑같은 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던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도 마음대로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안에 있는 놈을 아예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밖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인 경우에는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요런 좀 주의해야 될 상황만 생각하시면서 4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자, 세제곱근의 세제곱인데 세제곱근의 세제곱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했죠. 짝수 제곱만 아니면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홀수 제곱은 부호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짝수 거듭 제곱근의 각 짝수 제곱이면 얘는 부호를 생각해서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얘는 256은 4제곱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뭐에 4제곱을 하면 256이 나오죠?
4의 4제곱을 하면 256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4의 4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없애고 없애서 그대로 얼마? 4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3의 4제곱이에요. 자, 세제곱근 3의 4제곱이고 얘는 세제곱근 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세제곱근, 세제곱근 같은 제곱근이 있으면 하나로 합쳐도 된다고 했죠. 세제곱근 하나로 합쳐서 두 개를 곱해주면 3의 6제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거. 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어요. 즉 P로 약분할 수 있다라는 게 5번 성질이거든요. P로 약분할 수 있고 또는 P를 곱해줘도 되는 거예요. 나눠줘도 되고 곱해줘도 되고. 그러면 여기는 뭘로 나눠줄 수 있냐면 3으로 나눠줄 수 있죠. 이렇게. 3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이거 두 개가 합쳐져야 하는 건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뭐가 있는 거다? 2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2랑 3이랑 거듭제곱근을 합치면 6제곱근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에 6제곱이 되는 건데 짝수 제곱근의 짝수 제곱일 때는 부호를 생각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자 1에다가 9에다가 12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물론 나중에는 이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거듭제곱근 다음 내용이 지수거든요. 그러면 지수를 왜 배우느냐? 거듭제곱근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지수를 배워요. 그래서 지수를 배우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거듭제곱근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 좀 특별한 상황에서만 지수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는 거듭제곱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거듭제곱근 계산을 저 성질에 의해서 정확하게 몇 번 성질이 쓰였구나, 몇 번 성질이 쓰였구나를 정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